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2월에 변론이 끝났는데 선고는 4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네, 외부에서 재판관 평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재판관 수요 6명이잖아요. 결국 숫자 6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직 헌법연구관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늦어지는 거면 최종 의견 수렴에 문제 있는 것 말고는 없다고요. 전례로 보나 그간 헌재의 업무 방식으로 보나 쟁점 정리, 결정문 문구 다듬기 같은 걸 하고 있을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김 기자 말한 대로 6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늦어진다고 한다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5대3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각하 의견 없이 인용이 5명, 기각이 3명일 경우요. 1명만 더 인용으로 끌어오면 6명이 모여서 파면이 가능해지죠. 반대로요. 인용 의견 1명이 마음을 바꾸면 4대4 동수로 기각이 되는 거고요. 경계선에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설득의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느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건 선고 일자를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누가 언제 이 날짜를 정하는 겁니까? 네, 보통 선고 여부나 날짜를 지정하는 거요. 헌법재판소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이요. 주심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영배 소장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주심인 정의영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죠. 결국 탄핵 심판 종착점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과 현직 대통령 지명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갈린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각하가요. 기각 말고 각하가 3명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인용이 5명, 기각이 0명, 그리고 각하가 3명일 경우요. 이때 결론은 기각이 됩니다. 결론이 인용이려면 6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각하는요. 재판관 절반이 필요합니다. 5대3은 인용도 각하도 둘 다 아니라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 중에 기각 의견이 없는데도 결론이 기각이라는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선고를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의견으로 당겨오려는 과정이다. 이런 추론도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이 평의에서 언성을 높여서 싸웠다 이런 얘기도 돕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두 재판관이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건 최근에도 드러났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요. 김복형 재판관은 내란 특검을 거부한 거나 재판관 미임명 모두 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거든요.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거부도 재판관 미임명도 모두 법 위반은 물론 파면 사유로까지 인정했습니다. 정반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선고일 지정은 늦어지고 외부에선 평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